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오롱 지주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3월 31일 목요일에 종목올림픽이 지주사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다뤄봤는데 제가 준비한 이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주사의 특징이 수익 구조가 거느리는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잡아가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영업 성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주사의 실적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계열사들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뭐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봐도 계열사들에 대한 각 종목 정리들은 많이 있는데 지주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코오롱이라는 지주사를 알아보기 원하신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오롱은 일단 코오롱이잖아요. 코리아 나이롱이라는 의미로 코오롱이 설립이 됐습니다. 1957년에 한국 나이롱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코오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이죠. 한때는 대기업 재기순위 10위까지도 올라왔던 기업인데 현재는 40위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유원만 창업주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인 이동찬 선대회장이 이어서 경영을 승계를 받았는데 이 두 분은 현재 돌아가셨고요. 이동찬 선대회장의 장남인 이웅렬 명예회장이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분도 장남이 있어요. 이제 이규호 부사장이라고 4대째 이제 세습 경영이 되느냐라는 이제 시점인데 3대까지는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규호 부사장이 나이가 좀 젊어요. 84년생인가 그런데 39인가 그래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요 안병갑 코오롱 대표이사를 통해서 현재는 지주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규호 부사장이 언제 경영권을 승계를 받느냐가 코오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이슈로 보여지고요. 요분은 지금 코오롱 글로벌의 부사장으로 부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먼저 코오롱이라는 지주회사는 이웅렬 명예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9.74%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분이 현재는 미등기 이사로 회사의 직접적인 경영권에 대한 관여나 책임은 지고 있지 않지만 50% 가까이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은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글로벌, 머티리얼, 플라스틱 이런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코오롱 글로벌 지분이 가장 많죠. 75.2%. 그리고 그 다음이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 파란색 되어 있는 것들이 상장회사입니다. 이런 주요 상장회사의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주요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먼저 코오롱 지주회사는 3,687억,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1조 6,236억, 코오롱 글로벌은 5,500대, 코오롱 생명과학은 3,783억대, 코오롱 플라스틱은 4,674억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을 보면 코오롱 머티리얼은 최근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어서 관련 사업군들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이제 흡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지는 인보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현재 주식이 거래 정지된 상태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이나 유통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코오롱 인더, 글로벌, 그리고 패션 사업도 하고 있죠. 코오롱 글로텍과 플라스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 베니트, 머티리얼. 코오롱 환경에너지는 현재 이제 IS 동서라는 기업에 이제 인수가 돼서 코오롱 글로벌 쪽으로 편입이 돼서 관련 사업들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 제약사가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덕평휴게소가 이런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코오롱의 계열사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오롱이 지주사의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지주사 사업이 24.3%, 건설 사업이 48.6%, 그리고 유통 사업이 24.7%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이 코오롱 인도와 글로벌이고요. 섬유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에 많은 비중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관련 사업이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멤브레인, 분리막 관련된 사업이 있고, 수분 제어 장치에 대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강제로 들어가는 PET라든지
나이론 필름 같은 소재 관련 사업도 현재 인더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하늘채 브랜드를 제가 갖고 있는 회사고, 건설 도급 순위 자체 보면 16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에는 BMW를 판매하는 딜러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철강이나 물자 자원들도 무역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텍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나 카시트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요즘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이 각광을 받잖아요. 자동차가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나 성능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의학 사업에 대한 유통 판권을 가지고 수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보사가 핵심 이제 키워드인데, 요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알아보고요. 코오롱 제약은 변비 광고약 보면 변비 비켜 뭐 이런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비코그린 대표적인 제약품인데, 그리고 감기약인 코미 시럽이나 토피솔 밀크로션, 아토피 관련된 밀크로션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판매가 되는 회사입니다.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등이 이제 계열사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 관련 사업들이 계열사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수소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렇게 떴죠. 최근 3월 22일에 뜬 기사인데, 수소 개발에 계속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이 된 경주 풍력 1, 2단지에 37.5MW, 태백 가덕산 1단지에 43.2MW의 풍력 장치들을 완료했고요. 그 외에 지금 공사 중이거나 예정 중인 것들이 275MW급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전의 방식을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에서는 수분 제어 장치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핵심 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분 제어 장치. 수소 연료전지 안에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또 반대로 너무 낮아도 수소 연료전지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수분 제어 장치의 세계 점유율이 1위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차의 넥소 수소차죠.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간 수분 제어 장치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이라고 고분자 전해질막이나 막 전극 접합제, 이런 부품들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탱크 부품용 소재나 수소차 하우징 소재를 또 만들고 있는 것으로 수소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인데, 수소 관련된 테마들이 나올 때마다 코오롱도 그런 부분에 같이 가고 있고, 대표적인 경쟁사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이 갖고 가는 그런 수소 밸류 체인과 마찬가지로 코오롱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오르고 효성 중공업이나 효성 TNC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때마다 관련 사업군인 코오롱도 계속 동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자재 수요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코오롱 인더가 갖고 있는 이런 소재 산업들도 계속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라미드와 타이어 코드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점유율 1위가 효성 첨단 소재인데, 코오롱 인더도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9,000톤 공장 규모에서 향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2년 9월까지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3,200톤의 규모의 이제 생산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는 건데,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 만들면 족족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수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면 관련된 매출도 아무래도 계속 늘겠죠. 팔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각광받는 경쟁력으로 이 아라미드와 타이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라미드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400도 넘는 열에도 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주 관련된 소재라든지 5G 광 케이블이 열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난연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광 케이블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서 아라미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장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효성 첨단 소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가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했죠. 3,700톤 규모로 증설을 했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7,500톤으로 지금 증설이 완료가 됐고, 이제 내년 9월까지 거기에 2배 가까이 되는 15,000톤 규모로 또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라미드에 대해서는 효성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밟으면 바로 토크가 높아서 확 나가잖아요. 일반 타이어보다도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기존 타이어
보다도 더 이제 강화된 아라미드 소재를 접목시킨 타이어 코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아라미드가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을 이해할 때 이제 인보사 사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인보사가 사실은 좀 예민해요. 그리고 지금 상장 폐지 관련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6만 명이 넘는 주주들이 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패 유무에 따라서 울고 웃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보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보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가 인보사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라는 게 약 이름이에요. 코오롱 티슈진에서 개발을 했고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판권을 갖고 있는데 무릎 관절 관련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보사 1액이 있고 이제 2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패키징 되어 있는 인보사라는 약인데 요게 한 번 주사를 놓을 때마다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고가의 약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에 대한 일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이 제품을 개발을 하는 회사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인보사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보사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식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1999년 6월에 시작이 됐어요. 바이오벤처인 티슈진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 물질인 티슈진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이라든지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에 한 17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인보사라는 약을 개발에 성공을 했죠. 이게 한 번 주사하는데 700만 원 정도 드는 약인데 이게 성공을 해서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매출이 뛰겠습니까? 무릎 골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만 시장이 4조 원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코오롱이 갖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5조 원이 안 되는데 인보사라는 한 제품만을 갖고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4조 원 규모면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게임 챌린저죠. 그래서 이 인보사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17년 동안 연구 개발을 끝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코오롱 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2019년 3월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인보사에 들어가는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해요. 허위 정보였다는 걸 밝힌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해 5월에 인보사 허가 취소를 하고 미국에서도 임상 3상을 이제 보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티슈진이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차 상장 폐지 결정을 하게 되죠. 개선 기간 1년을 이제 주게 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주주들은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020년 4월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FDA에서 임상 3상을 제기하고 1000여 개 병원에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1월에 코오롱 티슈진 2차 상패 결정이 돼서 지금 개선기간 1년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에 3차 상패 여부 결정이 이제 예정이 되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두 가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이 허위 성분을 보고를 했다라는 사유고 두 번째는 티슈진의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상패 결정이 되는지 유무가 지금 이것들을 중심으로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또 귀추가 모여져 있고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 주주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마 이게 장기화돼서 2023년까지도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공유해 주신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사가 성공을 하느냐,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되느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이 허위였다라는 것들 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를 냈죠. 이러한 발표가 났을 때 당시 차트를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최고가가 61,000원까지 갔던 티슈진의 주가가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난 다음에 바로 8,000원
까지 떨어진 상태고 8,010원에서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주가가 엄청 변동이 심했죠. 86%가 떨어졌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식약처에서 그 뉴스가 뜬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최고가가 11만 7천원까지 갔던 것이 현재는 최저가가 1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FDA에서 임상 재개가 된 이후에 주가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33,9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FDA에서 임상 3상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주가가 뛰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를 보면 점상을 했죠. 점상을 3번을 하고 이때 가격을 보시면 이제 뭐 만원대 주가가 이 임상 재개 소식만 나왔을 뿐인데도 52,000원까지 뛰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지주사인 코오롱 같은 경우도 이 FDA 임상 3상 재개 허용됐을 당시 뉴스를 보면 점상을 하고 28,000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인보사에 대한 이슈가 코오롱 지주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 지주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은 10.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2.4% 증가, 당기순이익도 2.4% 증가한 모습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배당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주사를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이 예민하잖아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550원이고요. 코오롱 우선주 같은 경우는 600원을 배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4월 1일 종가 기준인데 29,400원으로 종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과거 21년 9월에 46,000원을 전고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내리막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지금 밑에 보시면 요 박스권 내에서 29,000원대인데 여기에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인보사 이슈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좀 결정짓는 주요 모멘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오롱을 지주사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 현재 19,100원이고요. 배당은 보통주보다 50원이 높은 600원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